자, 박근혜 대통령 그의 선택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자였습니다. 총리 교체하기로 했고 새 인선 카드 내놨습니다. 그 이야기 다뤄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그런데 중대 결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특히 안철수 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 자, 김병준 교수가 내정됐죠. 오늘 직접 기자들도 간단히 만났죠. 예. 오늘 김병준 교수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떤 취임 일정이라든지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사실 기자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내일 다시 이 시간쯤에 모여서 본인의 어떤 소회라든지 소감,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기자들과의 만남은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9시 반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2시에 회견을 하기로 했다 좀 취소하고 3시로 미뤘거든요.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건 오늘 말 못하겠다, 내일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지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기자들을 만난 상태에서 한 얘기 저희가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언제 연락을 주셨거든요? 오래전은 아닙니다. 일주일 전. 제가 달력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정도 아닐까요? 오시기 전에 야당 인사를 만나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요? 네, 지금 오시기 전에. 야당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그러나 현역 의원 만난 적 없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던 남자, 좀 예상 밖의 카드일 수도 있고 예상했던 카드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꽃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군요. 예, 김진표가 장면하면 김병준 들꽃이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에 얘기를 했을 텐데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DJ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관료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했거든요. 정통 엘리트 출신이죠. 그래서 김진표 부총리는 이제 장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김병준 정책실장 같은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 들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입니다. 그 지방 분권의 핵심과 같은 사람이 김병준 전 총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들꽃이라는 표현까지 쓴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93년에 지방자치정부 소를 만들 때 그 당시 소장도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대선 캠프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책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구 상고를 졸업하고요.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만 델라웨어라는 굉장히 작은 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신 분이거든요. 이른바 주류라기보다는 마이너리티 그룹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내공을 쌓으신 분인데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던 정책 분야의 노무현의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도 문제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비판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병우 수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지적도 좀 하고 있죠. 예, 오늘 박영선 의원이 김병준 내정자는 2013년 우병우 전 수석 장인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기자들과의 만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내정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은 나는 모른다. 다만 그 장인인 이상달 회장은 나와 경북 고령 동양이기 때문에 향후의 회장이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추도사를 읽은 것이다. 장인과의 어떤 관계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저희 국민대학교를 저희 기자가 찾아가서 만난 모습인데 일단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송광호 변호사님, 큰 틀에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에서는 이선으로 물러나시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마시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대통령의 국무총리 인사권을, 임명권을 활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죠? 지금 저분 표정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좀 황송하고 너무 고맙다는 그 인상 아니었을까요? 이 중차대한 시국에 자기가 가시밭길을 갈지도 모르고 들꽃같이 진짜 헤쳐나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냐고 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기자회견 하는데 내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못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즉시 본인이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두 야당의 협조를 받고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누구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자신이 있을까요? 나는 의원들도 한 번 만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박 대통령 문제는 별도로 하고 김병준
저번 인생에 저는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이제 인준 표결 이틀간의 청문회도 있고 특히 이제 국무총리는 이제 인준 표결을 거쳐야 이제 설이 딱질 떼고 이제 내정제 딱질 떼고 이제 정식 총리가 되는 건데 일단 김태현 변호사 네. 야당에서는 인준 청문회도 못 하겠다 그러죠?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거국 중립 내각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네. 책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친이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그런 시나리오의 기본은 뭐냐면 총리 임명에 있어서 야당과 협의를 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네. 책임 총리가 되든 거국 중립 내각이 되든. 그런데 지금 야당의 반발로 봤을 때는 청와대가 야당과 전혀 소통이 없이 심지어는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소라고 하면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정말 대통령의 역대 최고의 인사가 될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비상시국입니다. 자, 그래서일까? 일단 김병준 총리가 그동안 동아일보에 칼럼을 썼던 내용 저희가 압축적으로 좀 모아봤는데 사드 배치도 참모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고요. 아니 너무 군 중심으로 결정이 됐다. 외교장관은 발표하는 날 쇼핑하러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사드도 그렇고 청와대가 열린 귀를 갖지 못했다. 청와대 바깥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정치권 판단력이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래서 노무현의 사람이고 또 박근혜 청와대를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야당이 좀 수긍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평시라면 최고의 카드라고 네.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누구를 임명하든 그것이 김병준 교수든 뭐 김종인 의원이든 또 얘기 나오는 손학규 전 대표든 하다못해 다른 새누리당 의원일지라도 누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과 소통을 하고 의논하는 이 절차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인데 네.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요, 청와대에서 지금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과반을 통과를 못할 텐데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 전국 상을 어떻게 읽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야당과 협의 없이 발표를 했는지 저로서는 사실 좀 제가 한 의아스럽습니다. 말씀만 더 건드리면 제가 오면서 저도 여론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시국이 하도 수상하니까 네. 좀 선의를 해석하면 그래 빨리 총리라도 정해서 네. 전국은 풀어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저는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의 색깔이 네. 또 민주당 쪽이나 야당 쪽일지 모르니까 네. 이쪽 보수 쪽이나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 제가 좀 몇 번 전화를 좀 돌려보셨군요. 돌려봤죠. 네. 전부 다 옳지 않은 선택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라고 하지요. 사람 자체보다는 그 방식에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박 대통령 선택 자체가 네. 지금은 이 시점이 아닌데 네.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그 결단을 내리시는지 네. 그 와중에 지금 그 후보자는 현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작 자기 문제에 닥쳐서는 네. 그 현자의 지혜를 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고른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향후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 도리로서 제안했던 거국 중립 내각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썼습니다. 대통령이라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야를 요구한 셈인데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중대 결심 어떤 게 상상 가능하세요? 결국 지금 야당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대통령이 역시 하야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탄핵안 발의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문재인 대표 말 워딩 그대로 하면 거국 중립 내각도 어쨌든 본인이 제안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나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총리라든지 거국 내각에 이양하는 거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중대 결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더 빼는 것. 즉 물러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한 저 중대 결심은 하야 요구 또는 탄핵안 발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김병준 두 사람 이제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그래서 좀 인연이 좀 깊을 거로 예상했습니다만 어쨌건 대단히 비판적인 평가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노무현 청와대 초기, 그다음 중반에 이르기까지 2004년부터 5년까지 문재인 전 대표는 시민사회 수석을 했고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은 비서실장 하기 전에 김병준 교수는 당시에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을 보조하면서 친분 관계를 쌓았었죠. 그런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 김병준 교수는 문재인이 아니라 김두관 경남지사를 지지를 했었죠. 그 이후에는 좀 사이가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봤던 분위기, 일단 저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내일 회견을 다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야당은 청문회도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청문회 진짜 안 생기는 거죠. 야당이 좀 협조하지 않으면 장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장관은 청문회 거치건 또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데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후보자도 누구보다도 그 야당에서 또 활동하시고 집권도 해봤으니까 그 가능성이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떤 경위와 과정을 통해서 그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혹시 야당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책임 총리로서 이 난국을 좀 중심에 좀 바로잡겠다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대화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대통령보다 더 좋으니까 대화 실력도 좋을 것 같고 그걸 왜 안 했죠? 나는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통령은 이 국무총리 카드를 결정할 때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했겠습니다만 누구와 상의했을까? 심지어요. 황교안 총리 본인도 잘 몰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과의 상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은?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늘 개각 얘기는 언제를 들으신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황교안 총리 등등 차를 마시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로 총리가 자신이 바뀌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이거 맞는 겁니까? 뭐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것이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뉴스를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측근 핵심들 몇 명만 알고 전혀 정치권 특히 황교안 총리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요 비서실장도 공석이고 정무수석도 없고 홍보수석도 없고 새로 들어온 검찰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상의를 했을 가능성, 뭐 검증해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만 외부의 사람, 가령 김기춘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뭐 이런 분들하고 상의했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정 주체가 누군지 청와대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시점이라면. 지금 시중 여론이 지금 화면 잘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친박 중에 핵심이고 대통령의 모든 의견을 철두철미하게 맹신하는 이정현 대표조차도 몰랐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여당 원내대표로 싸우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몰랐다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한심한 거죠. 청와대가 한심하고 그 의사결정 구조가 한심하지요. 최순실 게이트가 왜 발생했을까요? 일방적이고 상의하지 않고 공적인 조직 활용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그렇고 뒤에 김기춘 실장이 있느니 최경환 전 장관이 있느니 그러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어쨌거나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화가 나서 국민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전달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네. 오히려 지금은 새누리 대표나 네.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어찌 우리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나요? 이것 하지 않으면 그 여당의 그 존재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야말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큰 이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거국 내각 구성을 한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제 일축하게 된 것이었고요. 일단 김병준 카드는 내놓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권한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 늦어진 그 총리 내정자의 기자회견 그 자체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박 대통령이 고립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태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그 전두환 정부 말기 호원 조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박정철군 고무치사 사건이 밝혀져 갖고 막 시위가 일어나면서 6월 사태로 가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립됐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숱한 사람 만났거든요. 시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윤선 장관이 국회에서 독대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시진핑 왔을 때 퍼스트 레이디 비슷한 역할을 해서 그 시진핑 부인을 같이 대동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했다고 하니까 좀 황당한 건데 전두환 정부 때 보게 되면요. 비례대표로 아마 국회의원 했던 분일 겁니다. 김정래 보사부 장관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따지듯이 당신 똑바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 불렀는가 하면 전 장군하고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분이 여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그분이 뭐 비례대표를 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중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고 혼자 웹서핑하면서 뭘 보시는지 모르는데 계속 판단 미스하거든요. 조윤선 장관 같은 분들은 그나마 3인방, 문고리 3인방 빼면은 가능한데 그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니까 저런 엉뚱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 가까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하시던 지금 결과만 듣고 나 몰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지 수습에 가깝게 가지 이렇게 가면 다 자멸로 갑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이제 이정현 당대표가 1시간 30분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뉴스가 됐었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대통령을 따로 만났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었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궁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청와대 내부의 설명처럼 김병준 총리만 받아준다면 완전히 이 선에 물러서는 것인지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기회가 우리한테는 있을까요? 과연 대통령은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린 걸지,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은 또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겠습니다. 자, 윤경민 부장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